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2022년 1분기 GDP 하락에 후속 성장에 대한 신호가 거의 없었다. 2분기에 실질 GDP가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준 대차 대조표 규모 축소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말을 하기 때문에 주택저당증권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강조했고요. 그리고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특히 해외에서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이에 따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기간 동안 AFE의 국제 수익률 추가 압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증가했고, 일부 중앙은행 통신은 예상보다 덜 수용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미국의 상승으로 인한 파급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예측에 대한 위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식료품 등등을 가격 상승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그리고 중국 코로나 감염 증가와 관련된 문제로 공급망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고요. 인플레이션 예측은 2022년 4.3, 2023년 2.5, 그리고 2024년에 2.1%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위협,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공급망 및 수입 수출이 무너지는 현상, 그리고 팬데믹 코로나로 추가적인 변이나 감염, 이 월 1, 2, 3이 모여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주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50bp 인상하기로, 단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도 필요하고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변동에 기여했으며 노동 공급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노동시장과 임금의 압박이 심해서 한동안 상승할 것,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확인 혹은 분석했으며, FOMC 위원회의 장기 목표를 훨씬 능가하고, 이에 대한 것은 시장 및 서비스에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기업이 생산 및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최대 고용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 중이다. FOMC 의원들은 가격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랐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전문직 종사자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여러 분석가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측정값의 장기 예측은 연준 장기 2% 목표치까지 충분히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강력, 노동시장은 타이트,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장기 기대치인 2%를 훨씬 높게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를 합쳐서 금리 50bp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분석했으며, 6월 1일부터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진행하는데 모두가 동의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통화정책 기조의 적절하게 확고해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궁극적인 약화와 함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통화정책 논의에서 1분기 가계지출 그리고 기업 고정 투자가 강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 동안 견고했고, 실업률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계속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높은 에너지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 트랜스토리는 아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일 거다라는 파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썼던 거고요. 요번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도 같은 경우에는 FOMC 위원회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준의 증권 보유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주로 증권에서 수령한 원금의 재투자 금액을 조정하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방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마를 사용해서 6월 1일부터 소마에 보유된 증권에서 초과하는 만큼 재투자할 것입니다. 그 월 한도고요. 재무부 증권은 월 최대 300억 달러로 설정, 3달 뒤에는 600억 달러로 인상, 그리고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은 한도가 175억 달러, 그리고 3개월 후부터는 350억 달러. 원활한 전환을 위해 FOMC 위원회는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준비금 잔액이 감소할 때 대차 대조표 크기의 감소를 중지할 것이며, 준비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됐나요? 결론은 안 좋다는 건가요?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금리가 올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딱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나빠요 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